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머스의 호텔 대실이라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같이 볼까요? 호텔을 운영 중인 코니는 최소한의 객실만 사용하여 예약 손님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사용한 객실은 퇴실 시간을 기준으로 10분간 청소를 하고 다음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간이 문자열 형태로 담긴 2000 배열 북타임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코니에게 필요한 최소 객실의 수를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여기서 배열에 담긴 시간은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고 하고요. 이 앞에 있는 게 대실 시간이고 뒤에 있는 게 대실 종료 시간이라고 하네요. 밑에 예제를 보면요. 이렇게 5개의 예약 시간이 담긴 배열이 주어졌을 때 3을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3개의 객실이 필요한 구간이 보이죠? 그래서 결과로 3을 반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객실만을 사용하여 예약 손님을 받으려면 하나의 객실에 최대한 많은 손님이 묵어야 할 텐데요. 새로운 손님이 왔을 때 이전에 다른 손님이 사용한 객실 중에서 입실 가능한 객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손님이 묵었던 객실 중에서 가장 빨리 입실이 가능한 객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객실에 아직 입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늦게 퇴실하는 다른 객실에도 당연히 입실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2개의 경우로 정리가 되는데요. 가장 이른 퇴실 시간에 10분을 더한 시간이 다음 손님의 입실 시간보다 작거나 같다면 해당 객실이 비어 있으므로 우리는 기존 객실을 새로운 손님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른 퇴실 시간에 10분을 더한 시간이 다음 손님의 입실 시간보다 크다면 아직 해당 객실이 사용 중이므로 우리는 신규 객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이 첫 번째 예제를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복사해 놨는데요. 이 첫 번째 예제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입력 배열을 대실 시작 시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볼게요. 그러면 14시 10분이 제일 먼저 와야겠고요. 그 다음이 14시 20분, 그 다음에 15시, 16시 40분, 18시 20분 순으로 정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입력 배열을 차례대로 루프로 돌면요. 이 첫 번째 손님이 입실해야 될 때는 우리는 무조건 신규 객실이 필요하죠. 그래서 1번 객실에 이 손님을 배정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님은 14시 20분에 입실해야 되는데요. 이미 사용 중인 객실 1번을 보면 19시 20분에 퇴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객실을 배정해 줄 수가 없고요. 새로운 객실 2번을 이 손님에게 배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은 이렇게 15시에 입실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객실 1번과 2번 중에서 더 빨리 퇴실하는 시간을 보면 이 15시 20분인데요. 이 세 번째 손님은 그것보다 더 빨리 입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실 2번에 이 손님을 재배정할 수는 없고요. 새로운 객실인 객실 3번에 이 손님을 배정합니다. 그 다음 손님은 16시 40분에 오는데요. 지금 이미 사용 중인 객실을 보면 여기 15시 20분이 가장 빨리 퇴실을 하죠. 그래서 청소 시간 10분을 고려를 해도 15시 30분에 객실 2번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은 그것보다 늦게 오니까요. 객실 2번을 이번 손님에게 배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손님은 18시 20분에 오는데요. 지금 여기 2개의 객실과 여기 1개의 객실을 보면 가장 이른 퇴실 시간이 여기 객실 3번 17시이죠. 그래서 청소 시간을 고려해도 17시 10분에 객실 3번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손님은 그보다 늦게 오니까 우리는 이 객실 3번을 이 손님에게 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실 3개로 모든 손님들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새로운 손님이 올 때마다 기존 객실 중에서 가장 빨리 퇴실하는 시간을 매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비교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딱입니다. 최소 힙에 여태까지 모든 퇴실 시간을 저장해 놓으면 가장 이른 퇴실 시간을 of 1, 즉 상수 시간에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최소 힙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5개의 예약 시간을 한번 다시 루프로 돌아볼게요. 첫 번째 손님을 위해서는 우리 무조건 신규 객실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손님의 퇴실 시간을 이 최소 힙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추가하기 전에 이게 10분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실제로 객실이 준비되는 시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님부터는 이 최소 힙에 들어있는 가장 이른 퇴실 시간과 새로운 손님의 입시 시간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입시 시간이 더 작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규 객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손님이 퇴실하는 시간을 최소 힙에 추가합니다. 근데 최소 힙은 항상 가장 작은 값을 맨 앞에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님은 15시에 입시를 하는데요. 최소 힙에서 가장 작은 값은 15시 20분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10분 더 했어야 되죠? 그래서 1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가장 이른 퇴실 시간보다 일찍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님의 퇴실 시간도 역시 최소 힙에 저장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겠네요. 그 다음 손님은 16시 40분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여기 10분 더 해놓을게요. 그런데 최소 힙을 보면 가장 이른 퇴실 시간이 1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시 30분을 최소 힙에서 제거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 손님의 퇴실 시간을 최소 힙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10분 더 해주고요. 마지막 손님은 18시 20분에 입실해야 해야 되는데요. 최소 힙을 보면 가장 이른 퇴실 시간이 17시 10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손님은 이 객실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요. 대신에 이 21시 20분을 최소 힙에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프가 종료되면 이렇게 최소 힙에 남아있는 최소 시간의 개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객실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우리 입력 배열을 대실 시작 시간 기준으로 정렬을 했죠? 그래서 book time에 이렇게 sort 함수를 호출해주면 정렬이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입력 배열에 각 원소가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리스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작 시간의 기준으로 정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ng라는 변수에 list라는 할당할 건데요. 이것을 힙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렬된 배열을 루프 돌 건데요. 각 예약 시간은 2개의 원소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대실 시작 시간을 start라는 변수에 할당하고요. 대실 종료 시간을 end라는 변수에 할당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booktime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 힙에 퇴실 시간이 하나라도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하나라도 저장되어 있다면 거기에 첫 번째 원소, 즉 가장 이른 퇴실 시간이 60 곱하기 시작 시간의 첫 번째 2개의 숫자, 즉 이 시간이요. 거기다가 6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인덱스부터 마지막까지 2개의 숫자는 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는 시작 시간을 분으로 환산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이른 퇴실 시간보다 다음 손님의 입시 시간이 더 작거나 같다면 우리 이 손님을 가장 빨리 퇴실하는 객실에 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힙합 ends 를 해서 이 가장 이른 퇴실 시간을 제거합니다. 여기 맨 위에 힙q라는 파이썬의 내장 모듈에서 힙푸시와 힙합을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힙합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힙푸시 함수를 사용해서 이 힙에 이거랑 비슷하게
분으로 환산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종료 시간을 환산합니다. 그래서 매번 종료 시간을 힙에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힙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이 조건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항상 퇴실 시간을 힙에 추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힙에서 가장 이른 퇴실 시간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즉 힙에 퇴실 시간이 하나라도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퇴실 시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값이 이번 손님의 입실 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잘 실행이 되는데요. 그럼 제출도 해볼게요. 네, 제출한 코드가 실패하는데요. 제가 여기 10분 더해주는 것을 까먹었네요. 다시 제출해 볼게요. 이제 제출한 코드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 배열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이 풀이의 시간 복잡도는 O of n log n이 되는데요. 여기 정렬에 기본적으로 O of n log n 시간이 소요되고요. 이렇게 힙에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O of log n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작업이 지금 n번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O of n log n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 이 힙의 크기가 n이 될 수 있어서 O of n이 되겠습니다. 입력 배열을 시작 시간으로 정렬하면 새로운 객실이 언제 필요한지는 순서대로 알 수 있지만 기존에 쓰던 객실이 언제 비는지는 그 순서를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 만약에 대실 시작 시간과 대실 종료 시간을 따로 정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객실이 언제 다음 손님을 위해서 준비되는지도 순서대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예제에서 주어진 입력 배열을 이렇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분리해서 정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두 개의 포인터를 사용해서 하나는 이렇게 시작 시간을 가리키고요. 하나는 이렇게 종료 시간을 가리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동시에 루프로 돌면요. 추가 객실이 필요한 시점과 기존 객실이 비는 시점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작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과 종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이 시작 시간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렇게 객실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포인터를 다음 시작 시간으로 이동하고요. 다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시작 시간이 더 작죠? 그럼 우리 여기서 신규 객실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실 수가 2개가 필요하고요. 또 포인터를 다음 시작 시간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서도 아직 종료 시간이 시작 시간보다 큰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규 객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객실 수는 3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작 포인터를 한 칸 더 넘기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종료 시간이 시작 시간보다 작아졌어요. 이 말은 우리 여기서 이 손님을 퇴실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객실 수가 2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 종료 시간 포인터를 다음 종료 시간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비교해 보면 시작 시간이 더 이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서 하나의 객실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포인터를 다음 시간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가요? 종료 시간이 더 작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손님 한 명을 퇴실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객실 수가 다시 2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포인터가 다음으로 이동하고요. 여기선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청소 시간 10분은 고려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18시 30분인데요. 그러면 18시 20분이 더 작으니까요. 필요한 객실 수가 하나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는 이 시작 시간 배열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굳이 남은 종료 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객실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의 객실의 개수이고
이 남은 종료 시간은 오직 필요한 객실 수를 감소시키기만 할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한번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서로 나눠서 정리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start라는 배열에 이렇게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 sorted를 이용해서 정렬을 할 건데요. 여기 안에서 리스트 표현식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for t in book time이라고 하면 이 t에 각 예약 시간이 들어오겠죠. 우리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소만 필요해요. 그게 시작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t0잖아요. 그래서 t0에 이렇게 처음 두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숫자로 만들면 우리 시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60을 곱하면 분이 될 거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분을 이렇게 세 번째 문자열부터 숫자로 만들면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ng라는 변수에 이번에는 t1, 즉 뒤에 있는 두 번째 대시 종료 시간만 추출을 해가지고 분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max count고요. 두 번째는 그냥 count입니다. 둘 다 0으로 초기화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max count를 반환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장 객실이 많이 필요할 때 객실의 수를 반환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포인터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시작 포인터 S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종료 포인터 E라고 할게요. 둘 다 0으로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루프를 도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이 시작 포인터가 끝에 도달할 때까지만 반복을 해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종료 포인터에 있는 시간에다가 청소 시간인 10분을 더한 게 시작 시간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다면 우리 해당 손님을 퇴실 처리할 수 있죠. 즉 필요한 객실 수가 1 줄어듭니다. 그래서 CNT는 CNT-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 포인터는 1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닌 경우에는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CNT가 1 증가하고요. 즉 필요한 객실 수가 1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포인터를 1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막 객실의 개수를 1 증가시켰으니까요. 여기서 맥스 카운트를 한번 갱신해 줘야 됩니다. 파이썬의 맥스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CNT와 기존의 맥스 CNT를 비교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코드를 다 작성하였는데요.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지금 실행 시간이 초과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S가 돼야 되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네, 잘 실행이 되고요.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풀이의 시간 복잡도는 O of n log n으로 이전 풀이랑 동일한데요. 여기에 이렇게 O of n log n의 시간이 걸리는 정렬을 2번 수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2n의 시간이 걸리는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고 계산법에 따라서 2 곱하기 n log n 플러스 2n은 n log n과 동일하죠. 공간 복잡도는 여기 이렇게 스타트 배열과 이 ng 배열에서 크기가 2n인 추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O of n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객실의 대실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를 하나의 시간선상에서 순서대로 표시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주어진 첫 번째 예제를 기준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텐데요. 주어진 5개의 예약 시간을 이렇게 10개의 입실 또는 퇴실 이벤트로 시각화해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14시 10분에는 입실을 하니까요. 객실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 필요한 객실 수가 하나이고요. 14시 20분에 또 입실을 하니까 또 하나의 객실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총 객실의 개수는 2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5시에 또 입실을 하니까요. 객실 하나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객실의 수는 3개가 됩니다. 15시 30분에 퇴실을 하니까요. 우리 객실 하나 덜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객실의 수는 2개가 됩니다. 16시 40분에는 또 입실이 있으니까요. 객실이 하나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총 3개의 객실이 필요하고요. 17시 10분에 퇴실하니까 여기서 객실이 하나 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객실의 수는 2개가 되고요.
18시 20분에 입시를 하니까 우리 객실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객실의 수는 3개가 됩니다. 18시 30분에 퇴실을 하니까 우리 객실에 하나 덜 필요하고요. 총 필요한 객실 수는 2개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9시 30분에 퇴실을 하니까 객실 하나 덜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객실만 있어도 되고요. 여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게 퇴실이죠. 여기 21시 20분에 퇴실하잖아요. 거기에다 10분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객실에 하나 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모든 손님이 다 퇴실하게 돼서 필요한 객실 수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때 최고 많은 객실인 3개가 필요하고요. 이때도 3개 필요했고 이때도 3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개의 객실이 있으면 모든 예약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알고리즘도 한번 구현해 볼까요? 우선 pair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빈 배열을 할당할게요. 그 다음에 북타임을 루프 돌 건데요. 이렇게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pairs 배열에 원소를 추가할 건데요. 이렇게 튜플로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입실했을 때는 이 두 번째 원소를 1이라고 할 거고요. 퇴실했을 때는 두 번째 원소를 -1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60 곱하기 int start 2 플러스 int start 이렇게 되겠죠. 퇴실 시간은 이렇게 end를 이용하고요. 청소 시간을 감안해서 여기 이렇게 10분을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pairs를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맥스 카운트가 필요하고 카운트가 필요하고 둘 다 0으로 초기화하고요. 이 pairs 배열을 상대로 루프를 돕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튜플에서 이 두 번째 원소에 객실의 수를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를 저장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카운트에다가 이 페어의 두 번째 원소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이 더해지거나 -1이 더해지거나 하겠죠. 뭐 좀 더 코드를 보기 좋게 짜려면 뭐 여기에다가 어차피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는 단순히 정렬만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원소를 뭐 델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델타를 카운트에 매번 더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맥스 카운트를 항상 갱신해 줘야 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맥스 카운트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코드가 잘 실행이 되죠? 그럼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풀이의 시간 복잡도도 O of n log n인데요. 이 크기가 2n인 통합 배열을 정렬하는데 O of 2n log 2n이 걸리는데 비고 계산법으로는 결국 O of n log n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간 복잡도는 이 통합 배열 때문에 2n의 추가 공간이 필요하므로 이전 풀이들과 마찬가지로 O of n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래머스의 호텔 대실 문제를 함께 파이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